너는 큰일 났다 이제. 당신은 울 준비하십시오. Ready to cry, 오케이? 오만한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학생이 무슨 연애예요. 공부하세요.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데. 세상 사람들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 반갑습니다. 스토리 방금 봤는데 고민 이제 못 적어요? 네. 왜냐고요? 제가 고민을 오늘 오전인가 올렸잖아요. 오후인가? 근데 고민이 몇 개가 들어왔게요. 무려 370개. 그래서 더 받을 수 없었어. 더 받으면 내가 고민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다 읽을 수 없어요. 잠깐만, 소리 안 들린대요. 들려요? 이제 들린다고요? 이제 들린다고? 아 뭐야, 깜짝이야. 누가 안 들린대? 누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귀 빨개진 거 보여? 지금 당황해가지고. 아이 참나 정말. 그래, 안 들릴 수가 없어. 내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이제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죠. 고민을 좀 읽어볼까? 뭐가 재밌을까? 아 이거 랜덤으로 숫자를 하나 뽑아야겠다. 자 사연이 370개니까요. 할게요. 1에서 370 중에 하나를 뽑겠습니다. 아 연애 사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귀가 너무 빨간데?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 있어요? 원하는 숫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46? 오케이, 빠르다. 좋아. 심플하다. 냠냠 쩝쩝님, 학생인데 연애하고 싶어요. 학생이 무슨 연애예요. 공부하세요. 저는 학생 때 연애하긴 했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찾아온다면 연애를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그때 연애하면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 연애하느라 서로가 서로의 약간 뭔가 방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과제를 해야 돼. 그리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걔랑 연락하느라고 걔랑 전화하느라 시간을 다 써. 해야 될 일을 못해.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학창시절에 연애하는 거는 비추지만 내가 만약 내 일에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연애를 잘할 수 있다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자녀가, 저의 아이들이 연애를 한다면 말리긴 할 것 같아. 한번 말려는 볼 것 같아. 연애는 어른이 되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걔 중에 학창시절에 정말 평생 갈 첫사랑이나 그런 사람들 만난 경우가 있는데 네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빨리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런 거라고 느껴진다면 네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좀 유지해보는 게 어떨까? 너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럭키7입니다. 럭키7. 고3인데 아직 어떻게 제대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고 있긴 한데 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인데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고3인데 공부법을 모른다?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고3 때부터 공부해서 진짜 죽도록 공부해서 인서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부터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러면 제가 왜 수시를 노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능을 목표로,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랑 학과를 먼저 정해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부 습관이 좀 안 잡혀 계신 분인 것 같아서 어떤 한 과목이든 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름방학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머캠프 이런 걸로 수학이랑 영어를 꼭 메꾸세요. 그럼 국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면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를 텐데, 수학이랑 영어는 이때까지 공부를 안 해두셨다면 그 공백이 엄청 길게 느껴질 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여름방학에 메꾸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게 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엔이라는 분이고요. 타인을 극도로 의식하고 타인의 사소한 거에도 상처받고 회의감까지 들다가 타인이 조금이나마 잘해주면 다시 좋아지는 상황이 반복되고요. 그런 내가 싫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학교에서 친구 사이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FT 아일랜드, 이것도 반반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 어떤 인간이든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 사랑받고 싶고, 누구든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 아니어도 친구나 타인한테 애정 받고 싶어하고, 상처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들 누구든 다 완전히 막가파가 아닌 이상 타인의 눈치나 그런 것들은 봐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가 꽤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두 가지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본인을 조금 더 사랑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의 증상일 것 같은데, 그 애정결핍이 타인에서 꼭 비롯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좀 더 애정하게 되면 그런 애정결핍이 해소되면서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을 좀 더 사랑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뭐 별게 아니어도 돼요. 거울 보고 막 자식 오늘 좀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이 꾸준히 쌓여서 나를 좀 해주니까 나는 충분히 소중해, 나는 예뻐, 이런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런 게 어느 정도 쌓이면 진짜 인생 꿀팁. 저는 타인 의식을 정말 안 해요. 그러고 나서부터 좀 인생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매번 많은 순간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날 싫어하고 지금 날 좋아하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타인이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당신에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관심 끄고 살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 상처받을까 막 걱정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막 기대하게 되고, 타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럼 실망할 일도 정말 없어져요. 저라고 기대 안 해봤겠어요? 저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제가 날 좋아해주네,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적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의 폭도 커져요. 그래서 기대 같은 걸 거의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뜻밖의 생기는 그런 일, 좋은 일이 있으면 오 완전 럭키비키, 오 이런 날도 있네 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 학업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신청합니다.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고 머리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독이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잘 나왔던 성적에 공부에 대한 열정과 치열함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제 위기를 깨닫고 충격받았지만 한 번에 의지가 불타올라 열심히 하다 보면 의지가 뚝 떨어져 공부한 만큼을 또 쉬어버리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목표는 높고 정신은 못 차리고 남들은 지속되는 의지를 어떻게 가지는지, 성범님은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동기부여하셨는지 궁금하고 따끔한 훈좀 나오고 싶습니다. 3단계 매운맛?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당신은 울 준비하십시오. Ready to cry, 오케이? 이거는 사연자분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칭찬받은 게 좀 독이 돼서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오만한 거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조금만 했을 때 막 공부하다가도 이러다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 두려워서 막 공부를 놓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생각보다 성적 안 나오니까 더 하기 싫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거나 잘할 때는요,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공부를 언제부터 잘했어요? 라고 하면은 분명 공부를 잘해서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아해서 잘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건데 고등학교 와서는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공부? 싫어. 그리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해야지, 나는 과거에 잘하던 나를 되찾겠어 하다가도 근데 이거 한다고 내가 걔네들처럼 잘 나오나? 이렇게 해서 공부 확 놔버리고, 두려운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것 자체가 너무 안 겸손하니까 그 마인드부터 버리세요. 너무 오만합니다 지금. 고등학교면 당연히 경쟁 치열하죠.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좀 인상 깊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재고 들어갈 때 입학성적 1등부터 12등까지 전체의 10%인데 그 학생들만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입학식 당시에 단상에 올라가서 장학증서를 받아요. 저도 그때 장학증서를 받았었거든요. 저는 입학성적이 8등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있던 12명, 그 순간 정말 다들 너무 의기양양했어. 근데 졸업할 때 그 중에 상위권에 있었던 애들 정말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공부 잘해왔고를 떠나서 그거를 유지하는 데는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게을리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공부를 요만큼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실례예요. 걔네는 매일매일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다가 쉬면서 성적이 잘 나오길 바래? 이거는 뭐 도둑놈의 심보죠. 타인 의식을 조금 그만하세요. 내가 상위권이었다가 지금 중위권 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내 꿈,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는데 내 성적이 방해물이 안 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막 나 공부 잘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본인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세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아시겠죠? 라이트한 거 좀 갈게요. 좀 너무 뼈가 부서졌나? 암기하는 과목의 점수가 낮아서 암기 잘하는 방법과 시험 때 긴장 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시험 때 긴장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시험 때 긴장하고요. 아직도 발표 전에 긴장하고 아직도 촬영 전에 긴장해요. 긴장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긴장을 매번 하니까 그 긴장이 약간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루틴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전 그래서 늘 이런 생수나 보온병 같은 데 물을 받아가서 시험 종치기 한 몇 분 전에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꼭 한번 다녀오고 시험 시작할 때 되면 이렇게 눈 감고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면 그 긴장 해소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암기하는 과목의 점수가 낮아서 암기 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암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암기라는 건요, 뇌를 정말 많이 쓰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뇌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회나 뭐 역사를 외워야 된다? 거기에 할애하는 1시간 2시간 동안은 거기 암기에 집중할 수 있게 내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을 싹 다 치워야 돼요. 암기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 한두 페이지 읽고 카톡 한번 보고, 한두 페이지 읽고 카톡 한번 보고, 이러면 쌓인 지식이 진짜 싹 다 날아가요, 남는 거 없이.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없도록 1시간 2시간 정도 세팅을 해두시고, 그 1시간 동안 뇌를 이만큼 끌어올려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뇌를 풀로 써가면서 책을 읽어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깬다 하면 이 고리가 약해질 뿐더러요, 그 앞뒤로 있는 지식들이 다 같이 호로록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단원 이런 식으로 분철되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는 꼭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암기 같은 걸 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책상 싹 다 치워, 방해되는 거 싹 다 치우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족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역사책을 미친듯이 외울 거니까는요 지방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딱 들어가서 1시간 또는 필요한 시간 동안 딱 한 단원을 진짜 미친듯이 읽는 거야. 미친듯이. 그래야 겨우 기억에 남을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한 3번을 봐야 돼요. 아마 암기 못하시는 분들은 뭐 1919년 3.1운동 친구 카톡 왔네 하고 보고 아까 뭐 어디까지 외웠지? 1919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려도 못 외우거든요. 그리고 꼭 집중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고2 재학 중인 중위권 여학생이라고 하고요. 중학생 때부터 헛소문으로 인해 고2인 지금까지 친구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하더라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번 반에서는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진 않은데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잘 사는 팁이 있을까요? 티의 매운맛? 더 매울 게 있어요 지금? 본인 인생이 충분히 매운맛일 것 같은데 굳이 나까지 매운맛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좀 따뜻한 말을 해줄게요. 오히려 고생이 좀 많겠어요 여러모로. 그쵸? 학창 시절에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친구가 필요하니까, 친구 없어도 뭐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냥 뭐 고생 많이 한다는 말 해주고 싶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잠시 내 주변에 사람이 필요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평생 갈 수는 없어요. 그 어떠한 인간이든 내가 이제 정말로 막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굳이 막 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내가 막 어디부터 저기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막 그런 거 자체가 피곤하고 짜증난다면 친구를 안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치만 대학교를 가거나 20살이 되어서 사회로 나갔을 때도 본인의 그 상태가 유지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친구 없어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학교라는 건 굉장히 폐쇄적 집단이고 그 안에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친구를 안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치만 사회로 나가거나 대학교를 갔을 때도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저도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혼자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근데 그 외로움과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것들이 본인을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20살 그리고 대학교 갔을 때 사람들이 몰라. 왜냐면 내가 친구 없이 너무 오래 살면 사람들이 그걸 또 느껴요. 기가 막히게. 인간은 무서운 동물이라 얘가 친구가 별로 없었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느낄 틈이 없게 본인의 그 상태를 너무 외로움이나 그런 것에 익숙하게 두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경계하려고 두지 말고. 아시겠죠? 대학교 가서는 거긴 또 새로운 세상이니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거예요. 아! 도배를 해? 천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공부를 잘 하실 수 없어요. 공부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타인을 위해 하려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짝사랑 때문에 공부에 피해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 짝사랑 때문에 공부에 피해가 가? 안 됐다. 그거 진짜 슬프거든요. 나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내일의 방해를 받는 건 되게 슬프거든요. 힘들겠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환상과 그런 이미지를 막 꾸며낼 때도 있어요. 특히 짝사랑 같은 게 더 길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너무 미화하거나 막 너무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한번 썸이라도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기 내서 한번 연락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라면 좀 고민을 해보고 내가 진짜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짝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맞나 생각을 해보고 맞다면
바로 대시를 해볼 것 같습니다. 성범이 안 됐다. 아 진짜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진짜 영혼담 한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 뭐 모르네. FT 반반이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예초에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요. 연상인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의 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20시간, 평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톡을 안 봅니다. 성숙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고 정말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평소에 스스로를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날 좋아하긴 할까라는 생각이 서운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데 F력을 끌어모아서 대답을 해달라고요? 어떻게 막 T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T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일단 잘 눌러볼게요. 가만히 있어. 자중해. T 자중해. F만 나와. 웨이드만 나와. 엠버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근데 대화는 좀 해보셨나요? 왜냐면 답장 속도가 느려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연자분을 좋아하지만 상황이 아직 연애를 그렇게까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그 연애 외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연애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경우 다 사연자님을 좋아하지 않게 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한번 라이트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고민거리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고요. 아니 뭐 딱히 없어. 근데 그 말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왜냐면 힘든 일 있는 사람 중에 힘든 일을 다 얘기해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한다면 이 사람이 이 연락이 느려질 정도로 힘들거나 바쁜 일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연락의 빈도는 마음과 너무너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아한다면 연락을 느리게 할 수가 없어. 빨리 더 보고 싶고 막 빨리 얘랑 카톡하고 싶고 빨리 얘가 언제 연락 오는지 너무 궁금하고 이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만약 이유가 없는데 연락이 느려졌다. 그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식은 게 사실 제일 티나는 게 연락이라서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에 더 좋은 사람들은 많고요. 저도 뭔가 연애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진짜 우리들만의 사랑뿐인 것 같고 막 모든 사랑 노래가 내 건 것 같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주접을 다 떨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냥 웃겨요. 그때 그랬지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F죠? 자존감이 낮아서 주위 사람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보고 피할까봐 두려워요. 또 엄청 소심해서 새 친구를 만드는 것도 엄청 힘들어해서 고민이에요. 호랑 1호님입니다. 아까랑 좀 비슷한 사연인 것 같긴 한데 본인 삶에 제일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당연히 본인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야. 연인도 아니고 제일 친한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삶을 일단 개척해 나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 마인드 자체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할 때 자존감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 같은 게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일 1차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글쎄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상 진짜 사람마다 마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좀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타인들 정말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 없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그들이 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체는 다 본인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뭐 좋은 휴양지도 있고 뭐 하와이 같은 섬도 있고 아니면 바닷속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배랑 마주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멋진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항해를 하다 보면 큰 파도도 있고 폭포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늘 있어요. 어차피 자연스러운 일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배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니까 그런 걸로 낙담하지 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배의 선장은 나 한 명이라는 거. 내가 방향 정하는 대로 이 배가 가는 거고 내가 이 배기를 책임질 수 있고 오직 나만이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옆에 배에서 막 야 너 배 되게 별로다 뭐 되게 조그마한 야이 그럼 종이배로 뭐 어디까지 갈래 그런 거 사실 다 의미 없거든요. 그런다고 내 배가 갑자기 막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배가 더 세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칭찬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인 사연 발견. 중3 친구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저랑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저번 주 주말에 저 포함 8명이서 같이 롯데월드랑 동묘 갔다 왔는데 제 마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제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왜요? 왜 접어야 돼요? 본인 마음이 더 확실해졌다면서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좀 모르는 일인 게 그 상대방 마음도 들어봐야 돼요. 둘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걔가 둘 중에 누굴 좋아하는지 또는 걔가 둘 다 안 좋아하면 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사실 사연자분과 친구분께 없어요. 둘 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둘 다 좋아하지 않거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시도는 해봐야죠. 뭐 연락이든 썸이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고백각이든 한번 재봐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하는 고민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막 친구를 위해 마음을 접을 수 있을 정도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친구랑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대시를 하든 내가 먼저 대시를 하든 대시를 한번 해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주도권은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 사연이. 이름 얘기해도 되나? 초성이 이응지읒이라는 친구고요. 친구들이 허성범님은 저 모르는데 왜 좋아하냐고 해서 조금 싸웠는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요? 아니, 넌 사과하지 마. 사과는 내가 할게. 죄송합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놀리고 싶으셨나 보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놀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아니 왜냐면 뭐 NCT나 뭐 보넥도나 이런 친구들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야 걔네들은 너 모르는데 왜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놀리진 않잖아요. 이건 내 잘못 아니야? 제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좀만 기다려줘야 알겠죠? 진짜 멋있어, 더 멋있어져 볼게.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사실. 멘탈이 너무 약해서 고민입니다. 그냥도 아니라 좀 많이 약해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를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울고 밥도 안 먹고 할 정도입니다. 시험을 보고도 남이 곁에 있으면 더욱 그래요. 근데 멘탈이 약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멘탈이 약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내가 멘탈이 깨졌을 때 얼마나 잘 돌아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멘탈이 세고 약한 것도 어느 정도 환경이랑 유전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한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약한 걸 어떻게 하기보다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멘탈이 깨지는 일은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깨졌을 때마다 그 본인만의 대처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옛날에 멘탈 깨지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연습을 했어요. 그냥 나는 저 사람들 다 신경 안 쓰고 뭐라 말하는지 관심 없고 제가 나한테 하는 말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주변의 시선이나 평판 같은 걸 엄청 의식해서 누가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직접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혹시 걔한테 그런 얘기 했냐? 근데 이게 그때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문제의 근원들을 찾아서 해결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누군가 나한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본인이 그렇게 쉽게 사는 사람들이랑 쉽게 사는 사람들이 쉽게 던진 말에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게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을 어느 정도 무시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세뇌시키세요. 근데 하다 보면 진짜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인문고전 같은 걸 읽다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인문고전을 읽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인간이란 건 원래 이런 존재구나,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구나 하고 좀 여러 가지로 깨달아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야, 그런 애를 왜 좋아하니? 어장 친구 알면서도 왜 좋아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은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정말 너무 못 잊겠어서 사귄 남자친구야. 그 친구가 주는 사랑이 적어서 자꾸 전남친이 떠오른다.